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싱, 생명을 살리는 접속입니다. 맨발 걷기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으면서 어싱에 관한 일반의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의 좋은 효과 중 지배적인 효과가 어싱이기도 한데요. 이 책에서는 맨발 걷기와 어싱을 분리하여 어싱을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어싱의 발상지는 공식적으로는 미국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싱을 알고 있었고 세계 여러 곳에서 사실상 어싱을 실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의 옛 왕들은 침대에 구리선을 망으로 엮어서 깐 뒤 이를 접지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켰고 아메리칸 인디언들도 부상을 당하면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땅의 힘으로 신체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요가 수행자들도 맨발로 걷는 것을 일상화함으로써 맨 땅과의 접촉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집을 지을 때 전도성이 있는 숯과 소금을 땅속에 묻어 땅속의 음이온을 끌어들여 집터에 음이온 전자가 충만하도록 함으로써 제습 및 방충 효과와 함께 건강상의 효과를 누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어싱은 단순히 체내에서 정전기를 배출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과의 접촉을 통해 땅속에 있는 자유전자를 받아들임으로써 건강에 여러모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이 각종 실험과 연구를 통해 이러한 효과들을 증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어싱은 자연에서 무료로 얻을 수 있는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과 수면장애를 개선하며 체내 정전기를 배출시켜 세포 이상화를 방지하고 생활전기 전자파를 방어해주며 만성통증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면역력을 강화해준다고 말합니다. 책에서는 여러 연구들로 증명된 어싱의 효과나 실내 어싱 실천법, 초보자들을 위한 전자기 상식과 어싱에 대한 Q&A 등을 담고 있는데요. 영상에서는 어싱 효과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담고 대다수를 어싱 사용 설명서, 즉 Q&A 질의응답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어싱의 원리나 맨발 걷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과거 제가 올렸던 맨발 걷기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싱, 생명을 살리는 접속, 함께 들어보실까요? 어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요약 1. 어싱은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 중화로 세포 산화 방지. 운동을 하면 체내에 활성산소가 축적되어 인체를 산화시킵니다. 활성산소는 전자가 부족한 양이온으로 원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전자를 필요로 합니다. 체내에 전자가 부족하면 활성산소는 주변의 멀쩡한 분자와 세포를 공격하여 전자를 빼앗아 옵니다. 축적된 활성산소로 인하여 인체는 산화되고 활성산소의 공격으로 인해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즉, 산화는 세포 주위의 전자가 손실된다는 의미로 이는 세포 손상, 노화, 염증, 그리고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싱을 하면 땅속의 음성전자가 체내로 유입되는데 이 전자는 양성으로 대전된 몸에 자연스럽게 끌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유입된 전자는 활성산소를 중화하여 산화를 방지합니다. 어싱은 인체 산화를 막아주는 자연이 제공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2. 염증이 완화됩니다. 염증성 물질 중화로 세포 손상과 질병 억제. 현대의학에서도 염증이 만병의 근원으로 지목됩니다. 염증은 분자 수준에서 전자가 부족한 양이온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싱을 통해 체내로 유입된 전자들은 즉시 염증성 물질에 전자를 공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를 받은 염증성 물질은 안정화되고 활성산소와 같은 산화물질이 중화되면서 염증이 완화됩니다.
전자를 공급받아 중화된 염증성 물질은 더 이상 주변 세포를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염증으로 인한 세포 손상과 질병의 진행이 억제됩니다. 3.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음전화 유입으로 적혈구 간의 반발력 증대. 혈액은 몸 구석구석을 돌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합니다. 어싱을 하면 적혈구의 정기적 성질이 개선되어 혈액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고 이미 뭉쳐있는 혈액도 풀어줍니다. 이는 적혈구 표면의 음전화, 즉 제타 전위가 어싱을 통해 강해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음전화가 강해지면 적혈구 간의 반발력이 커져 혈액이 더 원활하게 순환하게 되며 이로 인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수면장애를 개선합니다. 어싱을 통해 숙면을 취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싱 상태에서는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생체 리듬에 맞게 조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면 장애가 개선됩니다. 5. 체내 정전기를 배출하여 세포 이상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인체는 미세한 생체 전기의 활동으로 기능하는 고도의 전자기 생명체로 볼 수 있습니다. 생리대사 과정 중에 발생하는 체내 정전기는 적절하게 배출되지 못하면 주로 지방질에 쌓입니다. 특히 세포막의 지질에 쌓인 체내 정전기는 세포액이 작용해서 이상 세포를 만드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어싱 상태에서는 체내 정전기를 지속적으로 체외로 배출하여 이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6. 체전압을 안정화합니다. 혈압이 오르면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듯이 체전압이 높으면 생체전기의 항상성을 해칩니다. 지구의 전이는 영전이입니다. 인류는 땅을 밟고 생활함으로써 땅과 전이차가 없는 상태에서 장구한 세월을 지나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완벽한 부도체가 된 신발의 사용과 이로 인해 정기적으로 단절된 생활 환경은 인체의 전위를 상승시켜 생체 전기의 항상성을 무너뜨립니다. 어싱은 땅과의 동일한 전위를 회복하여 생체 전기의 항상성을 되찾게 해줍니다. 7. 생활전기 전자파를 방어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에 즉각적인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의 과도한 전자파 노출이 인체를 병들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기도 합니다. 어싱 상태는 생활전기 전자파를 방어합니다. 테스터기 같은 간단한 실험으로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8.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몸과 마음에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어싱 상태에서는 휴식과 평온을 나타내는 알파파가 증가하고 긴장과 불안을 나타내는 베타파가 감소합니다. 알파파의 증가와 베타파의 감소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킵니다. 이를 입증하는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9. 만성적인 통증과 근육의 긴장을 완화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통증과 근육 긴장은 염증과 스트레스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싱은 염증을 해소하며 만성 통증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해 근육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어싱은 운동이나 노동으로 인한 피로와 통증을 해소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10.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을 끌어올립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자연 치유력과 외부 질병 요인에 대항하는 면역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는 여러 요소가 작용하지만 어싱은 전자기 에너지 차원에서 몸과 마음의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어싱 사용 설명서. 맨땅에 접촉해야만 어싱인가요? 맨땅에 접촉하는 것을 포함해서 전도성 재질의 어싱 용품과의 접촉도 어싱입니다. 어싱은 우리말로 접지입니다. 어싱은 땅과의 지속적인 접촉 상태를 말하기에 문자적 의미로만 정의한다면 맨땅과 접촉하는 것만이 접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치유법의 일환으로 어싱을 말할 때는 접지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맨땅과 접촉하는 이유는 지표면의 자유전자를 인체로 유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자는 전하를 띠고 있고 전하는 전기를 일으키는 성질로 전도성이 연결되어야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성이 있는 맨땅과 전도성이 있는 맨살의 접촉, 즉 어싱은 전자의 이동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면 맨땅과의 접촉이 아닌 접지된 어싱용품과 맨살의 접촉도 당연하게 어싱입니다. 맨발 걷기만 어싱 효과가 있습니까? 맨발 걷기는 어싱 효과가 있는 운동 건강법입니다. 맨발 걷기는 발가락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통해 발의 근육과 관절, 뼈의 부정렬을 교정하고 발바닥 반사구와 지압점의 자극을 통해 장기와 발바닥 신경을 활성화하고 심폐기능과 근골격계의 전반적인 기능, 운동 능력을 활성화하고 어싱을 통해 생체 정기적인 자연 치유력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맨발 걷기는 여러 가지 유의미한 장점이 합쳐진 생활 건강법이자 운동법입니다. 이 중에서 어싱 효과는 위 여러 효과와 함께 맨발 걷기로 얻을 수 있는 지배적인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어싱 효과는 맨발 걷기가 아닌 어싱 용품을 사용하여 맨살을 땅에 접촉한 상태에서 연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맨발 걷기는 맨발 걷기대로 운동치유법으로 인정해야 하고 어싱은 어싱 자체로 생체 정기적인 메커니즘을 통한 전자기 에너지 치유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맨발 걷기와 어싱은 별개의 개념이고 맨발로 맨땅을 걷지 않아도 효과적인 어싱 용품을 이용하여 어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기에 가장 좋은 땅은 자유전자의 흐름을 촉진하는 땅이 좋습니다. 맨발 걷기는 땅의 전자를 인체에 풍부하게 유입시키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러므로 전자가 풍부하게 모여 있는 땅이 어싱을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땅입니다. 전자가 많이 모여 있는 좋은 땅은 다음과 같은 순서입니다. 바닷물 속, 바닷가 젖은 모래사장, 물에 젖은 땅, 새벽 이슬 머금은 습기 있는 땅, 습기 있는 잔디밭이나 풀밭, 보통의 땅, 여기서 보통의 땅은 미미한 습기라도 있어야 합니다. 계곡이나 시냇물에 발을 담가도 매우 훌륭한 어싱입니다. 바싹 마른 땅이나 모래사장은 어싱 효과가 없습니다. 가장 어싱이 잘 되는 곳은 각종 미네랄과 전해질이 풍부한 바닷물 속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기에 좋지 않은 땅은 맨발 걷기에 좋지 않을 때는 그냥 앉아 있어도 됩니다. 돌멩이가 많은 땅, 뾰족하고 날이 선 자갈이나 잔돌이 많은 땅, 땅의 평면 굴곡이 심한 땅, 나무의 잔가지나 억센 풀이 많은 땅, 쓰레기나 오염물이 많은 땅 등에서는 가급적 맨발 걷기를 하지 않습니다. 발에 상처가 나거나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을 걸어도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면역력이 약하거나 당뇨 등 질병이 있는 분들은 특히 상처를 조심하고 화상품 주사 맞기를 권합니다. 이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맨발 걷기보다는 앉아서 맨땅을 그냥 밟고만 있어도 됩니다. 맨발이 맨땅에 접촉만 하면 그것이 어싱입니다. 동절기에 맨발 걷기는 어떻습니까? 추운 겨울에 어싱을 하면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해서 추운 동절기에도 맨발로 걷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것을 보편화해서 추위에 조금씩 적응하면 괜찮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필자는 동절기와 비 오는 날과 같은 냉한 날에는 맨발 걷기를 반대합니다. 차가운 기온은 정체불명의 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사물이나 사람이나 춥거나 차가우면 모든 것이 움츠러들고 쭈그러들고 활기를 잃습니다. 이런 상태는 생명력이 사그라지는 현상입니다. 냉기가 발을 타고 몸으로 들어오면 이 냉기가 인체의 어디로 침투하여 무슨 병증을 일으킬지 알 수 없습니다. 냉기는 현대의학으로도 알 수 없는 중병을 일으킵니다. 상처에 예민한 당뇨나 기타 질병이 있는 분들, 맨땅에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분들은 어떻게 걷습니까? 어싱을 위해 꼭 맨땅을 걸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맨발 걷기는 걷기 운동 플러스 어싱의 효과를 동시에 누리는 운동법입니다. 어싱은 맨발과 맨살이 접촉한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걷는 것 자체는 순수한 어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꼭 맨발로 걸어야만 어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에 예민한 당뇨나 기타 질병이 있는 분들, 맨땅에 거부감이 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야외 어싱을 실천하면 됩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습니다. 수건을 깔고 수건 위에 물을 흠뻑 적십니다. 수건 위에 발을 올립니다. 맨 땅이어도 습기 없는 마른 땅은 전자가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건에 물을 흠뻑 적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젖은 수건 주위로 전자가 모이고 인체와 전도성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굳이 걷지 않아도 훌륭한 어싱입니다. 콘크리트, 아스팔트, 나무는 어싱이 됩니까?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도 비에 젖으면 어싱이 됩니다.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접지는 됩니다. 그러나 접지는 되지만 콘크리트의 전기 저항이 매우 높아서 콘크리트 표면에는 땅보다 상대적으로 전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어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는 땅과 다르게 발바닥에 피부가 쓸립니다. 아스팔트도 콘크리트와 마찬가지입니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가 비에 젖어 있다면 훌륭한 어싱이 됩니다. 이는 빗물의 영향입니다. 생나무 역시 접지는 되지만 생나무 표면의 저항이 높아서 자유전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마른 나무와 나무 판자는 접지가 되지 않습니다. 실내 화분 흙 속에 발을 담그면 어싱이 됩니까? 어싱이란 지구 표면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어싱이 땅과 접촉하는 것이니까 흙과 닿기만 하면 어싱이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의 화분 흙 속에 접지선을 연결하면 어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의 화분은 땅과 떨어져 있기에 어싱이 되지 않습니다. 지구 표면과 접촉하는 것이 어싱입니다. 지구 표면과 접촉할 때만이 인체의 정전기가 배출되고 전압이 떨어지고 전자의 유입이 일어납니다. 모래는 어싱이 됩니까? 바닷가 젖은 모래밭이 어싱이 제일 잘 됩니다. 바닷가 젖은 모래밭에서 어싱이 잘 되기에 모래 자체가 어싱이 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자체는 전기 저항성이 매우 높아서 전기가 흐르지 못하는 부도체입니다. 하지만 물에 젖은 모래를 접촉하면 어싱이 됩니다. 이는 물로 인한 것이지 모래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막같이 마른 모래, 바닷가 백사장이 마른 모래는 어싱이 되지 않습니다. 바닷가 젖은 모래밭이 어싱이 제일 잘 되는 것은 다양한 미네랄과 전해질이 섞여 있는 바닷물 때문입니다. 모래 자체의 전도성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황토가 특별히 어싱이 잘 됩니까? 굳이 황토끼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황토가 인체에 유익하다고 하는 마케팅의 영향으로 특별히 황토끼리 어싱이 잘 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싱이 잘 되는 좋은 땅은 다양한 미네랄과 전도성 물질 요소들이 섞인 습기 있는 땅입니다. 특별히 황토가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발 걷기 코스를 만드는데 황토끼를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드러운 황토만 깔아 놓으면 비 올 때는 빗물에 쓸려가고 더울 때는 바싹 마르고 하는 현상으로 오히려 관리만 어렵습니다. 어싱용품을 사용하는 실내 어싱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실내 어싱은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가능합니다. 실내 어싱은 야외에서 어싱을 실천하기 어려운 현대인들의 생활 환경에 맞추어 실행할 수 있는 최적의 어싱입니다. 도심지든지 시골이든지 맨발로 걸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1시간 이상씩 일부러 걷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어싱을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어싱을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더구나 실내 어싱은 실내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방어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주방에서 일할 때, 거실에서 TV 볼 때, 책상에서 공부할 때, 잠을 잘 때 등 모든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것이 실내 어싱입니다. 어싱용품을 양말이나 옷을 입고 사용해도 됩니까? 반드시 맨살과 맨땅이 접촉해야 합니다. 어싱은 맨살과 땅과의 전도성 접촉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도체와 전도체 사이에 부도체가 있으면 전자의 이동이 가능한 전도성이 사라집니다. 양말이나 옷은 부도체인 섬유원단으로 만들어집니다. 전도체인 어싱용품과 전도체인 맨살 사이를 부도체인 섬유원단으로 만든 양말이나 옷이 가로막으면 어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맨살과 맨땅, 맨살과 어싱용품이 접촉해야 합니다. 어싱 효과는 얼마 만에 느끼게 됩니까? 어싱은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싱은 의료적 시술이나 약물 복용과 같이 금세 효과가 나타나는 치료법이 아닙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기에 어싱이 효과가 얼마나 일찍 강하게 나타나는지는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증으로 인한 통증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통증 완화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 부위에 전자가 도달하는 시간은 30분 전후가 걸립니다. 건강한 사람은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으로 어싱의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효과는 어싱을 하는 순간부터 뇌파의 안정화, 근육의 긴장 해소, 인체 전압이 다운됩니다. 어싱의 효과에 대한 개인의 느낌은 천차만별이지만 공통적으로 느끼는 현상은 수면의 질 향상, 통증 감소, 피로감 해소, 스트레스 완화 등입니다. 어싱을 실천한 사람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한 효과를 체감합니다. 가장 많이 경험하는 효과가 수면의 질 개선입니다. 그리고 통증 완화, 빠른 피로 회복, 겪고 있는 병의 호전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효과를 초기에 빠르게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서서히 수개월이 지나서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로 건강에 이상이 있던 사람들이 상태가 빠르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어싱 효과를 체험하는 시기와 강도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식습관, 스트레스, 병증, 인간관계, 생활 환경 등의 조건이 모두 다르기에 어싱을 실천하면서 나타난 효과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관적인 느낌이 어떠하든지 어싱 효과는 실천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꾸준하게 약을 복용하고 있어도 어싱을 해도 될까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꾸준하게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어싱을 하여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맨살을 맨땅이나 어싱용품과 접촉하는 것이 어싱의 모든 것입니다. 어싱은 특별히 인체에 무리가 가거나 부담을 주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싱이 인체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약을 먹든 먹지 않든 어싱이 위험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가 어싱을 해도 되나요? 어싱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 논문에서 어싱을 실행하면 혈당과 혈압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사람이든 잠재적 위험이 있는 사람이든 어싱을 생활화하면 고혈압과 당뇨를 완화 또는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싱은 혈액을 희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혈액 희석제나 이런 효과가 있는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는 먼저 의사와 상담 후 혈액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약의 복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심박동기, 제세동기, 심장 스텐트 사용 시 어싱해도 되나요? 심리적 어싱이 불편하다면 굳이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전자기기는 전자기적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전자파, 누전, 이상전류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술이 접지입니다. 따라서 어싱은 이러한 의료기의 작동을 방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오작동을 예방하고 전기적인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바닷가를 맨발로 걸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할 의사는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주치 의와 상담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욕조의 물, 조격기 물에서도 어싱이 됩니까? 욕조 속에 천일염을 풀어서 어싱을 하기도 합니다. 미네랄이나 염분이 녹아있지 않은 순수한 증류수나 겨울철의 눈은 전기 저항이 매우 높아서 어싱 효과를 기대할 만큼의 충분한 전자가 모여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돗물은 다양한 전도성 이물질이 포함되어 이러한 수돗물을 어싱이 된 욕조에 받아 몸을 담그면 당연히 효과적으로 어싱이 됩니다. 욕조물에 천일염을 두세 주먹 풀어서 어싱을 하면 마치 바닷물 속에서 어싱하는 것처럼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접지하지 않은 욕조물에서는 어싱이 되지 않습니다. 욕조물 자체는 전도성이 있지만 이 물이 땅과 접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내에서 수돗물을 받아서 어싱을 하려면 반드시 욕조 속의 물 자체를 접지시켜야 합니다. 욕조물을 접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샤워기가 달린 수도꼭지도 철물이어야 하고 샤워기 줄도 철물이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샤워기 줄을 욕조 속에 담그면 욕조물이 접지됩니다. 수도꼭지에도 접지가 가능한가요? 철제 수도꼭지에도 접지가 가능합니다. 욕실, 베란다, 주방의 수도꼭지를 이용하여 접지가 가능합니다. 요즘 수도관은 모두 플라스틱 엑셀 수도관을 사용하니 어싱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철제 수도꼭지 내부에는 수돗물이 채워져 수도꼭지와 닿아 있고 이 수돗물은 땅속에서 접지된 철제 대형 수도관 속을 흐릅니다. 그러므로 수도꼭지에 연결하면 어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옥상의 대형 플라스틱 저수조에 연결된 수도시설의 수도꼭지는 어싱이 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이라는 부도체의 저수조가 땅과 정기적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싱용품을 자기장 치료를 위한 자석 매트와 함께 사용해도 되나요? 자기장은 어싱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자석 매트 위에 어싱 시트나 패드를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장은 어싱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자석 매트 아래에 어싱용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어싱용품과 맨살이 접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싱 시트나 어싱 패드를 자석 매트 위에 놓고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해도 자석 매트의 자기장 효과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어싱을 하면 따뜻함이 느껴지나요? 어싱을 하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이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어싱은 적혈구의 제타 전위를 조절하여 입자 반발력을 올립니다. 이로 인하여 뭉친 적혈구들은 서로 밀어내며 분산하고, 이렇게 분산된 적혈구로 인하여 혈액의 뭉침이 줄어듭니다. 이로써 혈액순환이 좀 더 빨라지며 모세혈관 구석구석 혈액이 쉽게 전달됩니다. 피가 돌면 인체의 생리대사가 상승하며 체온이 오릅니다. 평소 체온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런 감각을 더 잘 느낍니다. 반려동물에게도 어싱을 해줘도 됩니까? 반려동물에게도 어싱은 도움이 됩니다. 필자가 수년 전에 어싱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일입니다. 방석 크기의 어싱 패드를 구입한 소비자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2마리가 방석 패드 위에 앉아있는 사진과 함께 사연을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두 고양이가 사이가 나빠서 한 공간에 있지 못하고 평소에도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놀랍게도 좁은 어싱 방석 위에 고양이 2마리가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기하기도 하여 가만히 관찰해 보니 방석 위에서 서로 등 돌리고 냉랭하게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어싱 상태가 좋아서 방석 위에 앉아는 있지만 서로 싫은 마음에 등은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재미있는 사연이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반려동물들이 어싱을 좋아하고 건강을 회복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반려동물도 실내에서 생활하면 땅과 접촉이 떨어집니다. 감각적으로 예민한 동물들은 알려주지 않아도 어싱이 자신들에게 매우 좋다는 것을 압니다. 어싱은 반려동물의 건강에도 좋은 역할을 합니다. 좋은 어싱용품은 어떤 것입니까? 안전성과 내구성이 있는 어싱 제품이 좋습니다. 다음에 3가지 조건을 갖추면 좋은 어싱용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안전해야 한다. 어싱용품은 접지선과 어싱용품 사이를 연결하는 어싱선을 사용합니다. 이 어싱선에 역전류를 방지하는 안전저항이 필수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어싱용품의 표면 저항이 10kΩ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싱용품 표면에 많은 전자가 모입니다. 이론적으로는 100kΩ까지는 무방합니다. 셋째로 세탁할 때마다 어싱 기능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현재 판매되는 어싱용품 중 상당수가 세탁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싱 제품의 전기 콘센트와 땅을 이용해 이중으로 어싱해도 괜찮을까요? 이중 어싱은 그라운드 루프를 초래해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싱의 효과를 더 높인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이중으로 어싱을 합니다. 어싱용품의 전기 콘센트 접지선을 이용하여 연결하고 여기에 더하여 땅으로 접지선을 하나 더 연결합니다. 즉 어싱용품의 전기 콘센트 접지선과 땅을 이용한 접지선을 같이 연결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두 접지선을 통하여 그라운드 루프라는 정기적 상태가 어싱용품에 형성됩니다. 그라운드 루프는 어싱용품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폐회로를 만듭니다. 정상적인 환경의 접지선은 그라운드 루프가 형성되어도 쇼크를 일으킬 만한 전류가 흐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집 주변에 벼락이 치거나 해서 순간적이나마 고압의 서지 전압이 발생하면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역전류가 어싱용품을 통하여 인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어싱 효과를 더 보려다 화를 자초하는 꼴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실내에서도 2개의 전기 콘센트 접지선을 이용하여 2개의 어싱선을 하나의 어싱용품에 연결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어싱용품에는 하나의 어싱선만 연결합니다. 하나의 어싱선에 어싱용품 여러 개를 연결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구리선을 손목에 감고 전기 콘센트 어싱을 해도 되나요?
안전저항 없는 구리선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싱용품과 접지선을 연결하는 상품용 어싱선에는 혹시 모를 서지 전압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저항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기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단순하게 어싱선 대용으로 구리선만 이용하여 전기 콘센트 어싱을 하면 서지 전압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구리선에는 안전저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 구리선을 이용하여 땅에다 연결하여 사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은 보통의 상황에서는 일어나기 드문 일이지만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내 집 주변 가까이에 언제 벼락이 칠지. 그리고 전기 환경은 매우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TV 단자에 어싱을 해도 되나요? TV 단자 어싱은 권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TV 단자는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유선방송의 TV선을 다양한 전자파 간섭에 의한 노이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TV 단자에도 접지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접지된 TV 단자를 이용한 어싱도 가능하지만 필자는 권하지 않습니다. TV 전파도 일종의 전자기 신호입니다. 미세 에너지 차원에서 TV 방송 전자기 신호는 인체에 유익하지 않은 정보가 실린 전자기파를 방사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직관적으로는 에너지 의학에서 말하는 추정 가능한 에너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정 가능한 에너지라는 것은 현재의 과학으로는 증명하지 못하지만 체험적으로는 증명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고층 건물은 땅과 연결해야 하나요? 고층 건물이라고 해서 땅과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싱용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라고 해서 모두가 어싱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필자는 어싱에 대하여 수년 동안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어싱 관련 사업자들의 어싱 지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잘못된 어싱 원리를 말하는 사업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틀린 정보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층 건물은 땅보다 접지가 약하기 때문에 전기 콘센트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접지선을 외부로 내려서 땅에다 직접 접지봉이나 접지판을 설치하여 어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견해입니다. 실제로는 어싱을 위한 콘센트 접지 연결은 고층이든 1층이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전자의 흐름은 빛과 같습니다. 100층에서 전등이 들어오는 것이 1층에서 전등이 들어오는 것보다 느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층의 전기 콘센트를 이용해도 어싱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압전력이 지나가는 주위에서 어싱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압전력이 지나가는 곳에서 맨발 걷기는 위험합니다. 고압선이 지나가는 아래 고압전력 시설이 있는 주변에서는 맨발 걷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장소 주변은 신발을 신고도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압선이나 고압전력 시설이 있는 주변은 높은 수치의 강력한 전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전자기장이 몸으로 흡수되면 유도전압을 형성하고 형성된 유도전압은 유도전류를 발생하여 접지된 맨발을 통하여 땅으로 흘러갑니다. 이때 전기 감전 현상이 몸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심장박동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고압전력 시설의 주변 땅에는 전류가 예기치 않게 땅으로 흘러서 생기는 지락전류가 흐르는 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맨발로 걸으면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장소에서는 최소 100에서 300m 이상은 벗어나야 합니다. 천둥과 번개가 칠 때 실내 어싱은 해도 되나요? 천둥과 번개가 칠 때는 어싱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번개가 땅으로 내려치면 고압의 번개 전류는 땅으로 퍼져 사라집니다. 이러한 번개가 내가 사는 집으로 직접적으로 내려칠 때나 내 집 주변으로 가깝게 내려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번개의 전류는
집의 철물배관이나 케이블 TV 회선, 전기 설비 접지선 등을 타고 땅으로 퍼져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예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전류 현상으로 번개의 전류가 집안의 접지선이나 전력선으로 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번개와 같은 충격 전류를 방어하는 장치가 집안의 전기 설비에 모두 부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 현상은 워낙 가변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어싱용품에는 역전류를 방어하는 안전저항을 어싱선에 모두 설계하여 놓습니다. 그러나 안전저항이 없는 어싱선도 있으니 조심! 번개의 역전류가 어싱선으로 들어올 때 어싱선의 안전저항이 끊어지면서 어싱하는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어싱선을 사용한다면 역전류 안전사고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싱선이 역전류를 먹어서 못쓰게 된다면 어싱선을 재구입해야 합니다. 필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번개가 칠 때는 어싱선을 접지선과 분리하라고 말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 번개가 치는 날은 안전한 어싱선이라도 무조건 접지선과 분리합시다. 안전저항이 있는 올바른 어싱선을 사용하면 번개가 칠 때 어싱선을 분리하는 것을 혹시 잊어버려도 안전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어싱 상태에서 들어오는 전류는 위험하지 않나요? 어싱 상태에서 인체로 유입되는 전자는 전자 본연의 속성에 따른 흐름입니다. 어싱 상태에서는 땅에서 인체로 전자가 들어옵니다. 전자의 흐름이 전류이기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는 땅에서 인체로 전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류는 전이차로 인한 전류가 아닙니다. 어싱 상태에서는 전이차에 의한 지속적인 전자의 흐름은 없습니다. 어싱 상태의 전류는 인체와 땅의 동일 전위에 의한 전하의 균등한 상태에서 땅에서 인체로 이동하는 전자 본연의 속성에 의한 전류입니다. 이 전류의 세기는 일반적으로 나노암페어, 즉 10억분의 1암페어 미만의 극히 낮은 수준의 전류입니다. 인간의 몸에 흐르는 생체 전류의 세기는 30에서 60 마이크로암페어, 즉 100만분의 1암페어입니다. 이와 비교해보면 나노암페어 수준의 어싱 전류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온라인에서는 땅에서 마치 위험한 전류가 인체에 들어오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두려움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허위 정보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싱용품을 설치하는데 전기 기술자가 필요한가요? 콘센트에 접지 설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자가 설치하면 됩니다. 첫째, 콘센트 접지 테스트기를 사용해서 주택에 접지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통 어싱용품에 콘센트 접지 테스트기가 포함되어 판매됩니다. 확인 결과 콘센트에 접지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어싱용품 설명서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둘째, 만약에 콘센트 접지 테스트기로 확인했는데 주택에 접지 설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전기 기술자를 불러서 주택에 접지 설비를 갖추고 어싱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택은 어싱용품의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꼭 접지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기전자제품을 안전하고 내구성 있게 사용하고 누전에 의한 화재나 인체의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매우 중요한 전기 안전시설입니다. 셋째, 주택에 접지 설비를 돈 들여서 할 형편이 안 된다면 땅에 접지봉을 받고 여기에 어싱선을 연결하여 어싱용품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전기기술자가 필요하지 않은 매우 쉬운 일이니 어싱용품 구입처의 안내를 받아서 실행하면 됩니다. 어싱용품 사용 시 감전될 수 있습니까? 실내 어싱은 감전되지 않습니다. 감전이라는 것은 인체와 전류가 직접 접촉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실내에서 사용하는 어싱용품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전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어싱용품에 연결된 어싱선은 콘센트의 접지핀에 연결됩니다. 이 접지핀은 접지선과 연결되고 접지선은 배전함의 접지단자를 통하여 외부의 땅속으로 연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디에도 전기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기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장판과 같은 온열 제품을 살펴봅시다. 이것들은 제품 자체의 내부 열선에 220V의 전기가 흐릅니다. 이것을 깔고 그 위에 누워서 사용합니다. 무서워서 사용하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싱용품은 이와 다르게 아예 전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기 콘센트에 연결해서 사용한다고 감전 위험이 있거나 전기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어싱을 하면 명현 반응이 오나요? 명현 반응은 어떠한 건강식품이나 천연약재 복용 또는 침치료나 그 밖의 자연치유를 받을 때 일시적으로 증세가 악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호전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명현 반응은 인체 전체의 치유가 이루어질 때 주로 나타납니다. 건강이 나쁠수록 강하게 옵니다. 증상으로는 예전에 아픈 곳이 다시 아프다거나 기분이 저하된다거나 피로감, 불쾌감, 두통, 독감 증상, 몸살이 난다거나 하는 여러 증상이 있습니다. 근육 경련이나 수면장애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명현 반응은 인체 건강의 전체적인 정상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명현 반응이 지속되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1에서 2주 사이에 사라집니다. 어싱은 혈액순환 개선, 염증 제거, 산소 공급, 전자기적 독소 제거, 활성산소의 중화 같은 다양한 효과를 인체에 일으킵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상승시키며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를 좋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싱이 특정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병증이 개선되고 때로는 치유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명현 반응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울 때는 잠시 쉬거나 시간을 줄여 몸 상태를 조절하면서 어싱을 실천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땀과 맨살을 접촉한다고 무슨 큰 위험이 있겠습니까? 어싱을 하면 따끔거리나요? 따끔거리는 현상도 보통 일주일 안에 사라집니다. 첫째,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싱해야 합니다. 전기에너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 어싱을 실천할 때 실외의 맨 땅을 밟아도 몸에서 따끔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내에서 어싱 용품을 사용할 때도 당연하게 따끔거림을 느낍니다. 이러한 따끔거림은 보통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사라집니다. 피부의 따끔거림은 혈액순환 개선이 이루어진다거나 생체 정기적인 흐름이 개선될 때 느껴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주일 이내로 없어지는 이러한 따끔거림은 어싱 효과로 인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러나 부정적인 따끔거림이 있습니다. 실내에서 어싱용품을 사용할 때 주로 일어납니다. 일주일 이내로 따끔거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며 몸의 컨디션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이를 명현 반응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내 어싱 환경을 잘 살펴봅시다. 우리가 생활하는 실내에서는 각종 전기 전자제품을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파가 실내로 방사됩니다. 실내 전력의 소모가 특별하게 많아서 전자파가 많이 방사되는 환경에서는 어싱으로도 다 막지 못합니다. 이때 유도전압에 의한 유도전류의 흐름이 인체의 따끔거림을 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는 전력 소모를 낮추고 전자파 환경을 개선한 다음에 어싱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가정에서는 높은 수준의 전자파 방사가 없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싱용품을 사용할 때 순간적으로 미세 감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까? 특별히 전자파에 예민한 사람은 어싱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싱용품을 사용할 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미세 감전 현상은 일시적인 고주파성 전자파의 과도한 노출로 인한 유도전류 현상입니다. 이는 접지 시스템을 잘 갖춘 일반적인 주택의 전자파 환경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주택의 전자기적 환경은 워낙 변수가 많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싱 중에 이러한 일시적인 순간 감전은 누구나 느끼는 감각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관계없는데 특별히 전자파에 예민한 사람이 겪는 전자파 과민증이라는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전기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하지 말고 땅에 직접 접지해서 어싱합니다. 이런 순간적인 감전 노출은 일상적인 정전기 방전과 같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파 과민증이 없는 일반인은 무시해도 됩니다. 전기 콘센트를 이용한 어싱을 하면 더 피곤하나요? 전자파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어싱을 자제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전자기적 파동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전자파 감수성이라고 하는데요. 전자파 감수성이 높으면 전자파 과민증이라는 질환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전기 콘센트의 접지선은 전력선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기배관 속에 전력선과 함께 설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접지선이 전력선에 흐르는 이른바 불량전기인 고조파 파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전자파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접지선을 통하여 고조파 파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기 콘센트의 접지선을 이용하지 말고 실내의 수도꼭지를 이용하거나 실외의 땅에다가 직접 어싱을 실천합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지난번 영상과 다음에 올릴 영상 사이에 어싱에 관해서 간략하게 영상 하나를 올렸으면 해서 준비해봤는데요. 앞에 많은 내용들을 다 패스하고 어싱에 대한 Q&A 부분만 담아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영상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주변에 맨발 걷기를 할 장소가 없거나 계절이나 날씨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당뇨와 같은 지병 때문에 혹은 맨발로 땅을 밟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에겐 어싱이, 특히 실내 어싱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